매력도의 불일치, 외도와 질투. 세상에는 분명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질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사실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질투는 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짝이 제3자와 관계를 맺었거나 맺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표현되는 불편한 감정이다. 질투가 없다면 사랑도 없다. 여성과 남성의 외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은 왜일까? 부와 지위를 가진 수컷들이 늘 더 많은 섹스 파트너에 골몰하는 것은 왜일까? 여성이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남자와 혼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세상은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 질투에 번민하는 남자로 가득 찬 것이며 부부로 함께하는 한 생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결혼은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지옥이다. 그렇다고 불행한 결혼을 끝내보아야 별로 뾰족한 수도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새로 결혼하는 부부가 이혼할 확률은 68%라고 한다. 아마 한국도 조만간 그에 버금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혼이라면 이왕 할 결혼이라고는 해도 짝짓기를 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파트너의 성장 배경과 교육 환경, 그리고 상대 부모의 결혼 생활을 참조하여 정신이 건강하고 자신에게 맞는 짝을 골라야 한다. 부리는 불꽃 얼굴은 붉은빛이 도는 노란색 새인 금화조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낸시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관찰 결과 매력도에서 자기보다 높거나 낮은 짝을 만난 새들에게서 특기야만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매력도가 낮은 새는 높은 새보다 새끼 새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바쳤다. 마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결점을 부모 노릇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아는 듯했다. 매력도가 높은 쪽은 그 매력을 무기로 가벼운 부담만 지는 것이다. 둘째, 암컷보다 더 매력적인 수컷 금화조는 다른 암컷들과 더 자주 짝짓기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해진 짝과의 교미에 그치지 않고 혼외 정사까지 즐긴 것이다. 다시 말해 짝짓기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닌 쪽이 외도 가능성도 더 컸다. 인간도 마찬가지일까? 슬프게도 인간 역시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다. 짝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쪽이 외도를 저지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미국의 권위 있는 조사 보고서들에 따르면 매력도가 높은 쪽은 더 많은 상대와 더 자주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 매력도가 큰 쪽은 배우자에 비해 더 일찍부터 외도를 시작했다. 그 시기는 대략 6년이 경과했을 때였다. 반대로 매력도가 비슷하거나 부부 상방이 낮은 쪽에서는 대략 12년이 지난 후에야 외도 행동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더 매력적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포옹하거나 데이트하고 하룻밤 관계를 맺거나 일시적인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매력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결혼 파경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외도 수준이 심각할 때만 나타났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치근대거나 입맞추는 상황은 무시되었고 이혼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덜 매력적인 짝이 하룻밤이나 일시적 혹은 심각한 외도 행각을 벌일 경우 좀 더 매력적인 배우자는 이혼을 택했다. 반대로 덜 매력적인 짝은 더 매력적인 짝의 외도를 용인했고 이혼하지는 않았다. 또 부인보다 매력적인 남성은 집에서 아내나 친족과 어울리며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어쩌다 남는 시간을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에 할애했다. 반대로 덜 매력적인 남성은 대개 매력적인 여성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게 마련이었고 그래서 집에 머물며 자비를 처리하거나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시 말해 남성의 매력도는 그가 제한된 시간을 외부 성관계에 바치는지 아니면 가정에 머물며 보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결혼 생활에서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외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혼 만족도 수준은 남성의 외도 가능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 경험이 있다는 남성 중 56%가 결혼 생활이 대단히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라면 상식이 들어맞는다. 외도를 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생활이 극단적으로 불행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외도는 좀 더 감정적이다. 짝짓기 시장에서 매력도 측정은 때로 대략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여배우 보 데릭은 영화 텐에서 10점짜리로 묘사되었다. 물론 살면서 변화가 가능하다. 8점짜리가 6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대박을 터뜨리면 10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매력도가 다른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자신의 매력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처음에는 공평한 관계였다 해도 점차 매력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우자의 가치 격차를 넓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신혼 시절에는 서로 잘 맞는 한 쌍이었다고 하자. 여성은 똑똑하고 매력적이었다. 남성도 똑똑하고 젊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진다. 시간적으로는 남녀가 똑같이 늙어가지만 대개 남성의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의 매력이 한층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동시에 남성은 지위가 올라가면서 전에 없이 성적 기회가 열리게 된다. 주변의 젊은 여성들이 던지는 유혹은 늙어가는 아내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짝짓기 시장에서 좀 더 높은 지위의 남성을 만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덜 성공적인 남편에 대해 불만이 싹트게 된다. 여성이 전문가이면 수입도 남편을 앞지르는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남편은 위기소침해지고 아내는 불만을 느낀다. 시간이 가면서 다른 여성이 인식하는 남편의 매력도도 떨어진다. 하지만 아내는 더 자신감에 넘치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매력적인 인물이 되어간다. 다른 남성들이 아내에게 주목하고 자신 있는 남성들은 접근할 것이다. 화려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분노를 달래기 위해 술병을 기울이는 뚱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다. 부부의 매력도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아내는 다른 남성들에게 관심을 돌린다. 물론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을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남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건강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수명이 길다. 잘 어울리던 부부라도 남성이 알아 누우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질병으로 남편이 집안에 머물게 되고 아내가 자유로이 세상과 왕래하게 되면 질투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혼인서약에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서 빈곤과 질병이 특별한 경우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짝의 매력도를 급락시키는 핵심적인 조건들이라는 반증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은 버림받을 위험이 더 크다. 짝으로서 가치가 큰 사람은 더 좋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특정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런 감정의 바탕 위에서 행동한다. 이러한 상황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에게 질투심을 야기한다. 동시에 좀 더 매력적인 쪽은 더 나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투도 덜하다. 반대로 덜 매력적인 쪽은 현재의 상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낀다. 질투와 외도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년 세대가 치정 때문에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노년에도 심지어 양로원에서도 부부간의 매력도의 차이는 존재하며 질투가 난무한다. 60대의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70대의 빌딩주의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 재벌회장과 유명 화가, 작가들의 그레이 로맨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연로한 인기 연예인들이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에서 보다 이제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이성이 안 따른다는 사실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의 이별과 이혼은 파괴적 관계를 부른다. 이별은 방황과 무기력과 수동성 그리고 파괴적 관계의 동의어다. 이별하는 사람은 뜨거운 인두로 낙인을 찍고 나라고 말할 때마다 전례 없는 결의를 보인다. 나약하거나 소심한 사람들도 이별을 할 때면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좌절된 자아를 분출할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아내의 뻔뻔한 배신과 모욕을 견디며 살아가던 평범하고 소심한 남편이 어느 날 무시무시한 살인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기실 그런 일은 사회 이면에서 다반사로 벌어진다. 이별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경악하곤 한다. 그러나 살인이나 자살을 저지르는 정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열정의 열매가 썩으면서 관기의 씨앗이 배출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끔찍한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언행을 통해서 은근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따스한 침실의 은밀한 분위기에서 달콤한 대화를 속삭이던 바로 그 자리에서 비명과 구타와 통곡이 들려오는 것이다. 상대가 떠나버리든 아니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남아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헤어지는 사람들은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거나 물물교환이라도 하듯이 상대에게 철저하게 계산된 보상을 요구한다. 그와 같이 헤어지는 사람들은 용서는 물론 최소한의 예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일상생활에서 의무적으로 실행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행동들이다.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거나 상대가 자신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별을 고하는 상대에게 왜 꼭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는 너무도 순진한 당신의 질문에 놀라서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헤어지고 싶은데? 이렇게 헤어지는 편이 나아.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특히 연인 사이의 관계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후회하거나 망설일 틈을 주지 않고 단숨에 끝장내는 것뿐이야. 그것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말하자면 잔인성은 이별의 고통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치유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나쁘게 헤어지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그런 잔인한 행동에 치유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내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은 모두 너를 위해서야. 우리는 치유를 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와 헤어질 수 없다. 사랑과 이별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지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우연히 그를 떠나게 된다. 우리는 기쁨과 고통 속에서 열정을 경험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그 열정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떤 예측도 허락하지 않는다. 열정에 눈이 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지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것은 열정이 아니다. 열정은 현실적인 것이다. 열정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현재에서만 존재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시간은 그 흐름을 멈춘다. 험악한 이별에서는 상대가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거나 아직도 사랑이 유효한 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를 들먹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현재의 맹렬성이 존재한다. 떠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걸로 됐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열정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현재의 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지, 너를 사랑할 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은 약속이 아니라 요구의 선언이다. 그 요구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으로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랑에 합의하고 그 사랑을 동시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평행선을 그리며 상대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를 떠난다도 너를 사랑해와 같은 범주에 속하며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요구의 차원에 속한다. 이런 상황은 치유적인 암시와는 거리가 멀다.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골백번을 말한다 해도 누군가를 버리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는 얘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흔히 중년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5가지를 꼽는다. 첫째, 딸. 둘째, 돈.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 찜질방이다. 아내에게 필요한 5가지 가운데 어디에도 남편은 없다. 그런 면에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1등급을 제외하고 보통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약자로 전락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자 형제나 친구들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그런 소통 통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 도우미나 식당일, 간병인 등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수월한 편이어서 가정의 경제력이 떨어진 뒤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 돈 못 버는 중년 남성은 그야말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 신세로 전락한다. 다음은 중년 남성이 이혼 당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다. 첫째, 재산 분할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은 물론 은퇴하면 그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평소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셋째, 여성에 비해 병원 가기를 귀찮아하고 약 먹기를 소홀히 하는 남성의 특성 탓에 건강이 나빠지기 쉽다. 넷째, 자녀와의 단절을 부른다. 흔히 자식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평소 친밀도가 높은 엄마와는 가깝게 지내는 반면 아빠는 잘 찾지 않는다. 다섯째, 손자 손녀를 보기 어렵다. 여성은 이혼해도 맞벌이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돌봐줄 수 있지만 남성은 어렵기 때문에 자식이 아빠에게 아이들을 잘 맡기지 않는다. 여섯째, 부부 동반 모임이나 동창 모임 등에 나갈 수 없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이 이혼하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동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의 경우 친구 사이에도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하는 눈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곱째, 자녀와의 단절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우울감, 무력감, 외로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하면 자살 충동을 부른다. 결혼 실패, 이혼 경험자의 5가지 후회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 대다수는 결혼 실패와 관련된 5가지 후회를 꼽으며 다음에는 이러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한다. 1. 배우자 기분을 좋게 하라. 이혼한 사람 중 15%는 배우자에게 칭찬과 키스, 껴안고 손잡기, 사랑이라고 말하기와 감정적 지원 등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애정 표현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혼 경험자들은 애정 표현 빈도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긍정적 표현 빈도,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행동에 대한 긍정적 표현 빈도, 상대방의 인생을 흥미롭고 신나게 만드는 빈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 돈에 대해 이야기하라.
사이가 좋든 나쁘든 결혼 생활 대다수에서는 금전 문제가 다툼의 제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각자의 지출과 저축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자금을 공동 관리하거나 계좌를 따로 보유하기로 결정, 또는 가족 관련 지출만 공동 계좌로 해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3. 과거를 극복하라. 배우자의 과거 관계에 대한 질투심, 시부모 장인장모에 대한 짜증, 신뢰를 어렵게 하는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부부싸움 등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사람을 탓하지 말라. 전 배우자나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탓한 사람에 비해 높은 불안감과 우울증, 수면장애를 보였다. 탓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방식으로 탓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나 나 대신 우리를 사용하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대신 요즘 우리가 피곤한 것 같아라고 말하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다. 5.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내라. 이혼한 사람들이 다음 관계에서 바꾸겠다고 말한 1순위는 의사소통 방식이었다. 적극적 경청도 연습해야 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반복한 뒤 내가 잘 이해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아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은 성별에 따른 전문적인 분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밀함과 따뜻함을 생산해내는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 대해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심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의 또 다른 목적, 바로 자녀 양육이다.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값비싸고 지루한 투자다. 여차하면 달아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어할 여성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서로 간에 장기적인 약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여성의 모든 것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결혼은 여성 배우자의 막대한 투자가 단 한 번의 역풍에 허사가 되어버리는 사태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구실을 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빨리 한다. 평균적으로 기혼 남성들의 수입이 미혼 남성들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다. 더불어 기혼 남성의 임금 상승 속도와 임금 수준도 미혼 남성들의 그것보다 높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파트너의 지원과 감정적인 지탱점,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안정과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반면 총각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텅 빈 집과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냉장고, 주중에도 아랑곳 없이 밤새 퍼마시고 싶은 유혹과 넘쳐나는 자유뿐이다. 대체로 기혼 남성들은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업무량도 많고 근무 시간도 유동적이지 않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수한 생산성을 보유한 남성들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남성들이 결혼을 하는 빈도가 더 높다.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결혼하는 편이 좋다. 스위스의 경제학자 브루노 프라이는 결혼과 행복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독신자들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진행 과정을 수년간에 걸쳐 연구했다. 그 결과 거의 전 연령층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결혼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부부들이 임금이 서로 비슷한 부부들보다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결론도 얻었다. 또 확실하게 분업을 실천하는 부부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과 교육 수준이 비슷한 부부들이 교육 격차가 큰 부부들보다 생활만족 지수가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통계학자들은 결혼이 사람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건강을 향상시키고 수명 또한 연장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혼 전 동거 부부가 이혼율이 훨씬 더 높다. 이혼을 하는 이유 중 가장 단순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착각일 것이다. 결혼 전에는 쓰레기를 친절하게 내주던 남편이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소파에 드러누워 캔 맥주를 마시고 격투기를 즐겨보는 마초가 된다. 그러다가 과거 몇 년 사이 동거가 보편화되면서 파트너를 좀 더 면밀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혼전 동거 방법이 이혼율을 감소시켰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결혼 전에 남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곧장 결혼으로 뛰어든 여성들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다. 게다가 결혼 전에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이혼 위험성이 더 높다.